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못했던 2019년 상시 2의 문제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커리 디자인을 써가지고 커리를 사용해서 결과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제에 결과대로 값이 나오면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는 4번은 보너스 점수라고 했지? 앞에서부터 웬만하면 앞에 문제 3번에서 문제 1번, 2번에 1번, 3번에 1번 해서 2번, 3번, 2번, 3번 중에 두 문제 맞춰서 70점을 맞추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 그런데 거기서 내가 점수가 조금 모자르다 라고 하면 이제 문제 4번을 풀어서 플러스 점수를 해야겠지. 시간이 남아도 풀어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4번에 1번, 2번 정도는 커리를 만드는 거고 3번은요 프로시저를 만들어요. 프로시저 해가지고 비주얼 베이직을 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3번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으로 가서요. 거의 뭐 커리 디자인으로 다 하는 거예요. 판매와 고객 테이블을 일단 갖고 오고 우리가 커리 디자인에서는 필요한 필드들을 집어넣으면 그 필드에 해당하는 값들을 기준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주면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실행을 하면. 그쵸?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보세요. 고객 번호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고객 번호 더블 클릭, 필드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명 필요하니까 고객명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판매 건수가 있고 등록일이 있는데 판매 건수는요 우리가 여기 고객이 보세요. 고객이 물건을 사잖아. 그쵸?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 그러면 이 판매 테이블에 그 고객 번호와 함께 뭐 판매된 그 이력이 함께 같이 들어가잖아. 오늘 날짜로 딱 찍혀 있으면 판매 테이블이 고객이 그런데 이 고객이 A라는 고객이 내일에 이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사 먹을 수 있잖아. 먹는 걸로 합시다. 하나를 먹는 거를 사가지고 뭐 새우깡을 사가지고 오늘 먹었는데 내일에 또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에 사면 어떻게 돼요? 그 고객 번호에 판매일은 내일 날짜로 해서 그 판매 번호가 딱 찍혀서 판매 테이블에 들어가겠지. 그쵸? 그래서 얘는요 개수를 셀 때는 이 사람이 몇 개를 사고 이렇게 할 때는 판매 번호를 갖고 오거나 판매일을 갖고 오거나 고객 번호를 갖고 오거나 아무거나 갖고 오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판매 번호를 갖고 오면 그런데 그냥 문제를 풀 때는 판매 번호를 갖고 오거나 판매일을 갖고 오거나 고객 번호를 갖고 오거나 아무거나 갖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의 레코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판매 번호를 이용하여 판매 건수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판매 번호를 넣어주는 겁니다. 저 이 문제를 못 봤네. 판매 번호를 넣어주고 얘를 건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은 판매 건수는 해결됐고 등록일을 더블 클릭해서 넣읍시다. 또 등록일을 넣되 자 문제를 보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읽고 문제를 푸는 게 더 낫겠네요.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 끝까지 보고 판매와 고객 테이블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판매일이 조건이 있네요. 2016년 12월 31일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판매일도 갖고 와야 돼. 판매일도. 왜? 조건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판매일을 기준으로 2016년 31일 이전의 레코드만 구할 거야. 이게 되는 거고 또 세 번째 삼각형을 보면 판매 번호를 이용하여 판매 건수를 구한 후 판매 건수의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상위 5개의 레코드만 표시하도록 커리 결과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판매 번호를 갖고 왔고 이 판매 번호를 건수로 만들려면 우리가 여기 디자인을 보면요 시그마가 있어요. 요약이라는 걸 딱 누르면 같은 것끼리는 같이 묶어줘요. 그래서 여기 판매 번호는 묶는 방법에 카운트 개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판매 번호를 개수로 바꿔주고 고객 번호랑 고객명은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고객 번호랑 고객명은 항상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 등록일이 틀리면요 같이 묶을 수가 없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그냥 고객 번호가 같고 고객명이 같고 등록일이 같으면 하나로 묶이지만 서로 등록일이 틀리면 다르게 또 계산하겠지. 요렇게 그냥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건에 판매일에 2016년 12월 31일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조건에다가 판매일을 쓰는 거지.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2016 빼기 12 빼기 31 엔터.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날짜를 쓸 때는 샵이 이렇게 뿅 들어가요. 필기시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샵이 없어. 그럼 그게 틀린 답이에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에서는 우리가 실기에서 하는 것처럼 이 작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옳음, 틀림 이거를 찾아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요, 그냥 판매일을 조건을 그냥 두고 실행을 하면 엉뚱한 값이 나와요. 이렇게 엉뚱한 값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디자인북에 가서 우리가 지금 만든 판매일의 이전의 이 값은 묶는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조건으로. 얘는 조건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값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줄 때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판매 번호는 정렬이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내림차순 실행을 해보면요, 요렇게 나오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있는 우리 시험지의 문제랑 문제의 그림이랑 얘랑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5개까지만 우리가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판매 번호의 개수가 아니라 판매 건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필드 명도 바꿔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디자인 보기에서. 근데 이 판매 번호 앞에 우리는 판매 건수 땡땡으로 써주면 됩니다. 판매 건수 콜론으로 이렇게 써주면 앞에가 필드 명이 되는 거예요. 판매 번호라는 필드를 갖고 와서 그거를 개수로 묶은 내림차순을 정렬 된 애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커리 설정에 보면요, 얘가 5로 5개만 반환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요 1번 문제가 해결되겠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문제랑 우리가 실행한 결과가 동일하면 거기 있는 점수를 따는 거죠. 8점을 따는 거고, 얘의 이름은 상위 매출 고객. 얘를 저장을 할 때 커리 이름을 상위 매출 고객으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아까 있으면 2로 하세요. 상위 매출 고객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있네요. 자, SQL문을 한 번만 보면, 아까 보세요. 우리가 아까 판매 건수라고 했잖아. 그쵸? 그 필드가 이겁니다. 고객 번호, 판매 번호를 카운트해서 as 판매 건수로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SQL문이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우리는 몰라도 돼요. SQL문은. 그런데 간혹 이 SQL 구문이 간혹이 아니라 잘 나와. 종종 잘 나와. 필기시험에 이렇게 딱 써놓고 이거에 해당하는 결과는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몇 건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만 보여지는 보기가 될 수 있고, 그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where는 조건절, 앞에 있는 select 다음에 field가 오는 거고, 조금 잘 한번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면 비슷한 거를 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2번이요. 크로스텝 커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얘는요, 거래처 상품 판매 내역 테이블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자, 크로스텝 커리는, 액세스의 크로스텝 커리는 엑셀의 피벗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문제 풀 때 행머리 끌, 열머리 끌, 값 집어넣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 그림만 보고 이게 X축, Y축으로 들어가가지고 값이 보여졌네? 그쵸? X축, Y축 느낌으로는 상품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Y축 느낌으로는 마비닉스, 석가포인, 스마저스, 아이제드 거래처 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X, Y 사이에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벗 테이블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크로스텝 커리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크로스텝 커리에서 마법사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냥 푸는 데가 있어. 근데 마법사로 쓰는 경우는 드물지만 마법사는 되게 편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처 상품 판매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커리 디자인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 우리가 필요한 걸 갖고 올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래처 더블 클릭, 상품 더블 클릭, 판매 내역 더블 클릭 받기.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이게 크로스탭 쿼리라고 알았으면 여기 디자인에서 크로스탭을 활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눌러서 크로스탭을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크로스탭이라는 탭이 하나 생겼죠, 그쵸? 활성화를 안 하면 이거 안 생기는데 생겨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상품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상품명을 더블 클릭하고 첫 번째 열에 갖고 오되 크로스탭에 얘를 행머리글로 선택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요, 거래처 명이죠? 거래처명. 거래처 명이 얘는 뭘로 들어가면 돼요? 열머리글로 들어가면 되죠? 그쵸? 자, 우리가 이제까지 쿼리를 할 때 필드에 집어넣으면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됐는데, 크로스탭 쿼리 같은 경우에 얘는요, 값까지 다 넣어줘야지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값까지 다 넣고 실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보니까 지금 보세요. 문제를 볼게. 상품명의 거래처의 판매 금액을 나타내는 크로스탭 지리를 작성을 할 건데, 거래처 상품 판매 내역 테이블을 이용을 하고, 우리가 지금 값으로 판매 금액을 구할 건데,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로 표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판매 금액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땡땡, 여기에 어떻게 해요? 판매 수량 필드 곱하기 단가라고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자, 엔터. 그 다음에 얘는요, 크로스탭이 뭐가 되면 돼요? 얘가 값으로 표시가 되면 되겠죠. 값으로 표시되고. 요렇게 해놓고 일단 실행을 해보세요. 행렬 값이 들어가면 일단 실행을 하면요, 결과가 안 나오네. 아, 여기서 묶는 방법에 얘를 합계로 가야 돼요. 합계. 그쵸? 자, 여기가 왜 합계가 되냐면, 판매 수량 단가가 우리는 지금 상품명에 해당하는 거래처 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값들이 날짜가 틀릴 수도 있잖아. 다른 날에 오늘 사 먹고 내일 사 먹고 모레 사 먹었잖아.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가격이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더한 값을 보여주니까 여기서 있는 값을 요약을 합계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뿅 들어가겠죠. 그러면 상품명이 나오고 마미닉스가 나오고. 그래서 실행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이요, 요렇게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뭐가 없어요? 기호가 없잖아요. 그쵸?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세요. 여기 판매 금액의 속성을 열면 여기 더블 클릭 되나? 더블 클릭 안 되네. 여기 디자인의 속성 시트를 열면요, 형식을 뭘로 바꾸면 될까? 형식을 통화로. 얘는 또 회계는 없어요. 통화로만 해주면 되겠죠. 통화로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동일하면 되겠지. 샵샵샵으로 나오는 이유는요, 칸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에를 더블 클릭해주면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만 나오면 레코드가 20건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으니까 얘의 쿼리 명으로만 뭘로 저장하면 돼요? 상품명, 거래처, 판매 금액 저장만 해주면 되겠죠? 상품별, 거래처, 판매 금액 저장을 해주고, 우리가 지금 필기를 보기 전에는요, 우리가 결과를 한번 갖고 오면 SQM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크로스탭 쿼리를 얘기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상품명을 갖고 왔고, 아니? 트랜스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값으로 판매 금액, 판매 수량, 단가를 곱한 값이 판매 금액이라고 해서 값으로 들어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상품명이라는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그룹이 상품명으로 되어 있고, 피벗, 거래처명, 이게 해서 열 레이블로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롬 어디서부터냐면, 이너 조인으로 거래처 번호가 거래처번. 이거는 우리가 관계 맺은 그 관계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근데 뭐 이너 조인, 뭐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네, 크로스텍 커리가 만들어지네,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도 해결됐죠. 6점도 딴 거고. 자, 3번은 자, 거래처 관리 폼에 열어보세요.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엑셀의 프로시저랑 비슷하죠?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자, 얘를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요, 일단 디자인 모드로 가서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온클릭 이벤트예요. 자, 매크로라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매크로라는 말이 없으니까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서 확인. 쟤를 눌렀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엑셀에서는 버튼이 2개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메시지 박스 해가지고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이렇게만 쓰고 그냥 언로드 미 이렇게 해서 끝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엑세스에서는 조금 틀려. 일단은 상자를 보세요. 상자에 보니까 타이틀에 폼 닫기라고 써있고, 프롬프트에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써있고요. yes, no 버튼이 같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엑세스에 메시지 박스가 나왔을 때 예, 아니요 버튼이 있으면 우리는 얘는 변수를 선언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기억을 하고, 이거는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A는 이라고 쓰는 거예요. A는 메시지 박스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버튼이 2개 있을 때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A라는 변수, 뭐 B라고 해도 되고 C라고 해도 되고 바보라고 해도 됩니다. A라는 변수에, 그러니까 이 얘기지. A라는 값에 메시지 박스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프롬프트에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라고 씁시다. 닫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버튼즈 에즈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 아니요 버튼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VB yes, no 버튼을 달아주는 거예요. VB yes, no. 여기 보면 VB OK 캔슬, 예, 확인, 취소, OK only, 확인, 퀘스천, 좀 모르겠고, 리트라이 캔슬, 이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제시도 취소, 이런 거. 그쵸? 시스템 모달, yes, no 캔슬, 예, 아니요, 취소. 그쵸? 이 모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VB yes, no 버튼을 달고, 타이틀에는요, 폼 닫기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yes, no 버튼이 달려있을 때 우리는 변수를 선언하고 메시지 박스를 가로를 열어서 써주는 거예요. 자, 엔터. 왜 A의 값을 줬냐면요, 이렇게 하려고. 여기서 우리가 폼에서 yes를 누를 수도 있고 아니오를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if 만약에 A의 값이 VB yes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변수를 메시지 박스로 지정을 했잖아. 그럼 메시지 박스에서 받은 신호가 yes 버튼이라면 이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뭐 하래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표시를 했고 얘를 누르면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한 후 종료할 것, DOCMD 속성을 사용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신호가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예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해주라는 거예요? DOCMD 명령을 실행해 close 닫는 명령을 오브젝트 네임을 써줘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써줄 필요는 없죠? 거래처 관리라는 폼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얘가 닫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뭐라고 했어요?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액티브 세이브 예스. 세이브 노 저장하지 마. 프롬프트 현재 상태. 액티브 세이브 예스는 저장을 해 무조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end if. end if는 사실 안 써줬는데 써줘도 되고. alt q. end if 써줘야 돼요. alt q. 그 얘기예요. 거짓 값을 안 써주는 거지. 얘를 딱 눌렀을 때 닫기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고, 아니오를 누르면 그냥 아무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지만 닫기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폼이 닫히는 거지. 되나요? 윤수야 됐어? 자, 요렇게 메시지 박스를 넣는데 4번 문제 거기까지. DOCM들을 밑에다 써줘요. 몇 번 며칠로? 비행기 값을 싸게 구했대? 얼마로? 사람이 많이 없어. 할 때는 무료. 진짜? 와, 되게 싸네. 사람들 없대? 비싼 사람 많아. 그래? 방역은 잘했대? 다우세 마스크 안 쓰면 들어가. 자, 봅시다. 오늘은요, 그 다음 거 한번 풀어봅시다. 2019년 상시 문제. 이건 그냥 끝내면 되죠. 끄고. 자, 이제 쭉 붙여서 풀겠습니다. 알겠죠? 2019년 상시는요, 같이 처음부터 풀겠습니다. 풀고, 이제 좀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풀고 내가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눠준 그 책도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모르면 영상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들을 익히면 돼요. 자, 2019년 상시 1회 1번. 자, 일단은 우리 목표는 이거야. 1번 문제, 2번에 1번, 3번에 1번, 그 다음에 2번에 2번, 3번, 3번에 2번, 3번 중에 2개. 일단 우리 목표는 그겁니다. 자, 제품 테이블요, 디자인 보기로 열어요. 자, 1번은 완전 쉽네. 보너스 문제죠? 제품 아이디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제품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제품 아이디를요, 기본 키를 달아주면 되겠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품 아이디 필드는 이 문제가 잘못됐어요. 제품 아이디겠죠? 제품 아이디 필드는 F1001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그러면 이거 입력 마스크잖아요. 그쵸? 영문 대문자 1개와 숫자 4개가 반드시 입력된대. 그럼 일단은 영문 대문자를 표시한다는 얘기는 뭐? 대문자를 한다는 얘기는 뭐? 앞에 기호를 뭐 써줘요? 크다, 작다. 그거 생각나? 앞에 크다라고 하면 ABC라고 써놔도 대문자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음이 영문 대문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 마스크에 일단은 크다라는 값을 써줘야 돼요. 크다, 이거. 크다라는 값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영문 대문자, 영문 한글 필수는 뭘 쓰는 거예요? 영어랑 한글이랑, 자, 다시 입력 마스크 다시 봐요. 09샵이 있어요. 그쵸? 숫자를 표시를 할 때는 09샵인데 0은 뭐? 필수야, 선택이야? 필수. 9샵이 선택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9샵 중에 9는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 안 가능해? 9는 더하기 빼기가 안 되고 샵은 더하기 빼기 계산이 가능하고. 자, 그러면 그게 숫자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자랑 영문이랑 한글은 뭘 사용한다고? 대문자 L과 물음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L이 필수고 물음표가 선택이고, 영문자 한글 숫자는 A, 대문자 A,
그 다음에 소문자 A, 그죠? 대문자 A가 필수고. 그럼 얘는요, 영문 대문자 한 개의 필수니까 L을 써야겠지? 레터. 소문자 L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 숫자가 4개가 반드시라고 했으니까 0000이 되고. 그냥 문제 계속 볼게요. 영문자 입력 자리에는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이게 L이고, 그쵸? 숫자 입력 자리에는 0에서 9까지의 숫자만 입력되죠. 얘는 0이고 요렇게 써주면 되지. 세미콜론 해서 넘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안 써놔도 돼. 그냥 크다 L0000까지만 써도 돼요. 정가 필드는 뭐야? 정가 필드는 필드의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속성에서 뭐야? 어떤 거를 설정해야 돼? 필수를 얘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일단은 1, 2, 3번이 끝나고 제품 테이블은 끝났으니까 닫읍시다. 저장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얘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 자, 4번이요. 주문 상세 내역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수량 필드는 0을 초과하는 값만 입력하도록. 수량 필드를 선택을 해서 얘는 어디서 작업하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써요? 크다 0보다 0에서 10까지의 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0에서 10까지 between 0 and가 올까 2가 올까 and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얘는 크다 0이니까 그 필기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between A to B로 우리는 수거 외울 때 A to B로 외웠잖아. 2로 쏘는 거죠. 엔드가 아니라. 이거는 틀린 답입니다. 그거를 고르면 돼요. 제품 ID 필드는 어떻게 된다고? 중복된 값이 입력할 수 있도록 인덱스 설정. 인덱스에 뭐라고? 중복 가능 불가능. 중복 가능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0점 딴 거잖아. 저장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2번은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입니다. 그런데 거의 제가 볼 때, 2번의 유형이, 요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으로 이렇게 좀 굳혀지는 것 같아. 엑셀에서는 항상 액세스 파일을 갖고 왔잖아요. 그쵸? 1번에 1번 문제가 액세스 파일 갖고 오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그냥 여기 외부 데이터에서 갖고 오는 거 요거 같아. 요걸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 데이터. 얘는요, 액세스니까 엑셀 파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엑셀 파일. 그리고요, 시험에서는 DB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DB 폴더를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찾아보기 눌러서 여러분들 그 바탕화면 폴더에 있는 그 폴더 안에 들어가서 찾으세요. 커말 1급 실기 요거, 실기 문제 안에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우수회원 2를 열어주는 건데 시험 볼 때는 DB 폴더 안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확인 갖고 오는 거예요. 내보내기 했잖아. 자, 여러분들 이거 뭐야? 파일 이거 엑셀 파일에서 가져오기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내보내기 잘못 눌렀어요. 찾아보기 바탕화면에 1급에 우수회원 2에서 열기. 그럼 여기 보면요. 자,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 원본으로 갖고 오기. 이거는요. 거기 엑셀의 파일에 있는 얘를 테이블로 새로운 테이블로 만들어서 갖고 온다는 얘기. 얘는요. 다음 테이블의 레코드 복사본 추가.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문제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새 테이블로 갖고 오는 거니까 하면 돼요. 세 번째는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데이터 원본에 연결.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엑셀 파일이 내가 엑셀 파일에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럼 액세스 열 때 그게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예요. 왜? 파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엑셀에서 작업을 하면 액세스도 같이 연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 요거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문제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확인. 그 다음에 우리는 찾아야죠.
첫 번째 행은 다음. 이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에 열머리 거 있음 체크. 그럼 얘네들이 필드명이 되는 거고요.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설정하는 건데 얘는 넘어가면 돼요. 다음. 그 다음에 기본 키는 뭘로 하래요? 회원 아이디를 하라고 했으니까 회원 아이디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에 테이블로 가져오기. 얘의 테이블 이름은 뭘로 한대요? 우수회원. 우수회원이라고 저장을 하고 갖고 오면 닫기를 누르면요. 우수회원이라는 테이블이 갖고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엑셀 파일을 액세스의 DB로 테이블로 갖고 올 수가 있고 3번은요. 보너스 문제잖아요. 얘는 어디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는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도구 메뉴는 이 관계 이거 하나 쓴다고 했잖아요. 관계를 눌러서 그러니까 필요한 거 뭐 주문 상세 내역 테이블 추가를 눌러서 주문 상세 내역을 하거나 여기서 끌어당기면 된다고 했죠. 주문 상세 내역 필요하고 제품 테이블 필요하고 제품 테이블 필요한 테이블을 다 바꿔요. 주문 테이블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문제대로 주문 상세 내역의 제품 아이디가 제품 테이블의 제품 아이디로 연결된대요. 조인을 하면 관계를 맺어주면 되고 체크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체크하냐 체크 두 번째는요 체크 세 번째는 원체크 만들기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요 주문번호가 어떻게 되는데 주문 테이블의 주문번호로 간대. 주문번호로 드래그를 해서 연결한 다음에 체크 만들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1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확인을 누르거나 했는데 뭐 참조 무결성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관계가 안 맺어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띄워놔서 그래요. 앞에 문제를 풀다가 테이블을 안 닫고 테이블이 띄워져 있으면 이 관계가 안 맺어지거든. 그래서 일단은 다음 문제 풀 때는 항상 다 닫고 빈 화면에서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 문제면 같이 봐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닫고 다음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하면 30점 따잖아. 이번에 1번 바로 봅시다. 주문 내역 폼을요 일단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딱 보면 뭐라 할 수 있어요? 이거 기본 보기 데이터 시트가 아니라 연속 폼으로 바꿔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한 문제 일단. 그리고 얘를 디자인 보기로 바꾸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언바운드 된 데를 뭐 세부 번호랑 정가를 집어넣어서 저기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금액이라는 필드를 집어넣으면 합계가 구해지겠네. 이렇게 대충 보는 거지. 그래서 1번 문제 봅시다.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자, 우리는요, 이 주문 내역의 레코드 원본이 뭔지 한번 살펴볼래요? 이거 뭘로 만들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뭘로 만들었다고? 주문 정보라는 이 커리를 가지고 만들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저기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주문 정보를 열어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세부 번호 정가가 어떤 필드명으로 되어 있는지 세부 번호 정가 똑같이 거의 대부분 똑같이 되어 있어요. 필드명이랑 레이블이랑 똑같이 밑에는 텍스트 상자는 txt 붙어가지고 똑같이 나와 있거든. 그러면 저것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겠고 자 이렇게 연 이유는 형식에 기본 보기를요 뭘로 바꿔요? 데이터 시트가 아니라 저 연속폼 이거는 엔터를 치고 보면 되겠죠? 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세부 번호 정가 이거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이요. 디자인 보기에서 본문 영역의 txt 세부 번호 컨트롤과 txt 정가 컨트롤에는 각각 세부 번호와 정가 필드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바운드를 시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부 번호 쓰면 되죠? 세부 번호 정가 그래서 엔터를 치고 열어보면 되겠죠? 예.
세부 번호, 의 정가. 그래서 얘를 딱 눌러서 폼 보기를 눌렀을 때 위에 값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얘의 속성은 형식이 데이트 시트가 아니라 연속 폼. 그쵸? 1번, 2번이 해결이 되고, 폼에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요, 폼 안에 들어가 있는 컨트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주문 내역 폼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편집할 수 없도록이니까 데이터 값을 편집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편집 가능을 아니오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속성은 여러분들이 좀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요 속성에서 2번에 1번, 3번에 1번은요, 폼의 속성, 보고서의 속성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집할 수 없도록 선택을 아니오라고 하면 되고요. 폼의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얘도 폼 문제, 형식에 가서요. 구분선 아니오, 레코드 선택기 아니오. 형식에 다 있죠? 형식에서 레코드 선택기, 구분선 아니오,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돼요. 폼 바닥글의 txt 금액 합계 컨트롤에는 금액의 합계가, 그러면 여기 금속 여기에 는 sum이라고 해서요, 가로 열고 금액 필드명을 넣어주면 되겠죠. 필드명을 쓸 때 엔터를 쳤을 때 대괄호가 안 쳐지면 우리가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자, 저장을 하고 보면요, 값이 뿅 맞게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과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는요, 금액 합계가 1851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뭘로 바꿔요? 얘의 형식에 들어가서 형식을 통화로 바꿔주면 되겠죠. 아까 문제랑 비슷한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45점을 딴 거고. 자, 그렇죠? 2번 문제 봅시다. 2번. 우리는 이거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아니오라고 저장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면 액세스는요, 전부 다 저장이라고 누르셔야 돼요. 자, 주문 상세 정보 폼에 CMB 회원 아이디 컨트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지난 시간에는 이게 문제 1번에 콤보 상자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 폼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주문 상세 정보를 일단 열어봅시다. 주문 상세 정보를 열면 우리가 지금 회원 아이디 여기를 딱 눌렀을 때 제가 콤보 상자 형식으로 뿅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회원 테이블에 회원 아이디, 성명, 나이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할 것이라고 했고, 자, 그러니까 일단은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아이디, 성명, 나이를 필드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개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드에는 회원 아이디가 저장되도록 설정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바운드 열은 몇 번째? 뭐가 저장된다고? 회원 아이디가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우리는 지금 회원 테이블에서 필드를 몇 개 갖고 왔어? 3개를 갖고 왔잖아. 회원 아이디 첫 번째, 성명 두 번째, 나이 세 번째. 그러면 회원 아이디가 저장되도록 하려면 몇 번째 열을 지정하면 돼요? 첫 번째 열. 바운드 열은 1이 되는 거예요. 자, 회원 아이디, 성명, 나이, 열 넓이가 2cm, 2cm, 1cm래요. 그러면 2,2,1이라고 열 넓이를 해주면 되고, 목록 넓이는 6cm로 설정할 것, 열 이름을 표시할 것,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럼 봅시다. 디자인 보기로 가서요. 회원 아이디를 선택을 해서, 그런데 얘의 형식은요, 텍스트 상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변경. 레이블로 변경할 수 있고, 목록 상자, 콤보 상자로 변경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콤보 상자를 일단 변경을 합시다. 콤보 상자 형식으로 변경을 해주고,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컨트롤의 속성이 콤보 상자 형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에 가서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테이블에서 조회 속성 바꾼 거랑 똑같습니다. 행원본에 땡땡땡을 눌러서 점점점을 눌러서 어디서 갖고 와요? 회원 테이블에서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회원 테이블에 뭐 갖고 와? 회원 아이디 더블 클릭, 성명 더블 클릭, 나이 더블 클릭. 멈췄어? 주제입니다. 조금 있으면 돌아와? 한 자, 요거 지금 돼요? 요거 된 거 요거 알아요? 우리가 지금 얘를요 요렇게 갖고 오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실행을 안 눌러도 됩니다.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누르는 거예요. 요렇게 갖고 와서 얘를 뿅 눌렀을 때 조기에 회원 성명 나이가 보여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닫기를 누르면 SQL 문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여기 뿅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바운드열은 1이라고 했고, 목록값만 허용, 그 다음에 뭐 간 목록 편집, 여기서는 뭐 더 없죠, 그쵸? 데이터에서는 이렇게만 갖고 오는데 폼에서 콤보 상자로 바꾸는 거는요, 형식에 가보면 좀 더 해줘야 돼. 자, 열 개수가요, 이거는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주셔야 돼요. 열 개수는 몇 개? 우리 몇 개 갖고 온 거야? 3개죠? 이거는 갖고 오는 그 열 개수를 넣어줘야 돼요. 열 넓이는 어떻게? 2, 2, 2,1. 그 다음에 열 이름은 표시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얘라고 하면 되고요. 목록 넓이는 자동이 아니라 6cm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에서 조회 속성을 콤보 상자로 바꿀 때는 그냥 한 번 메뉴에서 다 되거든요. 그런데 폼에서 우리가 이 콤보 상자로 바꿀 때는 데이터에서 그 SQL문으로 해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형식으로 가서 열 개수, 열 넓이 요 부분들은 따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해주시면 2번 문제 한 문제 해결. 자, 3번 문제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주문 상세 정보 폼이잖아요. 여기네요. 그쵸?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합시다. 폼의 머리끌 영역에, 폼 머리끌 영역에 다음의 지시사항의 2번 문제와 같이 그림을 참조하여 단축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자, 조회 옆에, 인쇄 옆에 폼 닫기라는 단추가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주문 상세 정보 폼을 닫는 폼 종료 매크로를 생성한 후 지정하시오. 컨트롤의 이름은 cmd 닫기로 하고 캡션은 폼 닫기로 할 것. 이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매크로를 만들어서 지정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쉬워. 자, 그렇지 않은 경우부터 하겠습니다. 이 문제대로가 아니라 그냥 쉬운 방법대로 먼저 해볼게요. 디자인에 가서, 자, 단추를 갖고 옵시다. 단추를 갖고 와서요, 인쇄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법사가 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싶다고? 폼을 닫고 싶잖아요. 그쵸? 폼 작업에 폼 닫기. 폼 작업에 폼 닫기 다음. 그 다음에요, 텍스트에 폼 닫기라고 씁시다. 그림이 아니라 폼 닫기. 다음. 그 다음에 얘의 이름이 뭐래요? cmd 닫기로 하고 있죠. cmd 닫기라고 합시다. 마침. 요렇게 해주면 돼요. 요렇게. 그런데요, 이 문제에서는 폼 종료라는 매크로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기 매크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대로 풀면 매크로가 안 만들어지니까 이 문제는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만들기의 매크로에 똑같아요. 폼 닫기니까 클로즈로 갑시다. 클로즈 윈도우. 여러분들 윈도우라고 나오나요? 그냥 클로즈라고 나오지.
이거다, 이거다. 개체 유형은요, 폼이 되겠고, 개체 이름은 어떤 게 닫힌데? 주문 상세 정보죠? 주문 상세 정보. 얘는요, 요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저장할 때 뭐라고 저장해요? 폼 종료. 그럼 폼 종료라는 매크로가 만들어지죠. 개체 유형은 폼이고, 그 다음에 개체 이름은 주문 상세 정보를 닫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 화면에 요거 있어요? 확인 요거 있어요? 이거 없지? 있어? 뭘로 돼 있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얘를요, 폼 종료를 저장을 하되, 폼 종료로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폼 종료로 저장을 해주면 폼 종료 매크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요, 여기. 자, 다시 합시다, 다시. 자, 단추를요, 다시 갖고 오세요. 단추를 다시 갖고 오되, 자, 명령 단추 마법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취소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제대로 풀 때요. 취소를 눌러서 얘의 속성을 다시 정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캡션에 폼 닫기 2로 쓰고, 그 다음에 이벤트에, 온클릭 이벤트에 폼 종료 매크로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타에서 이름을 cmd 닫기 2 cmd 닫기 2로 이름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요, 2번 문제도 다 맞췄잖아? 우리 55점 딴 거란 말이야. 3번에 1번만 다 맞추면 70점 딴 거지. 조금 쉬었다가요, 이어서 하겠습니다.